당장 이 집에서 나가! 거실에 터진 고함에 식탁이 국그릇이 덜컹 기울었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 씨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아이가 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영숙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 우리 아들 월급 축 내지 말고 썩 나가라니까! 옆집 할머니가 복도에서 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이 모든 건 겨우 3만 원짜리 구겨진 영수증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중식당 손님들 앞에서 계산을 하려 했던 게 화근이었죠. 이영숙 씨에겐 그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생색은 내려고 남들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말이 칼처럼 꽂히는 순간 정희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풀리세요? 이영숙 씨는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야!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도현 씨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괜찮아? 하지만 정희 씨는 이미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신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알았어? 이영숙 씨의 마지막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어요. 문이 쾅 닫히고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몰랐죠. 쫓겨난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만 누르셔도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정희 씨와 이영숙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결혼식 날부터 이영숙 씨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신부 아버지가 군인이라며? 주례 선생님이 축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영숙 씨는 신부 측 하객들을 힐끗힐끗 훑어봤습니다. 정희 씨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군복을 입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죠. 뭐야, 그냥 평범한 아저씨잖아. 군인이래도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네. 이영숙 씨는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정희 씨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부족한 건 아는구나. 그래, 우리 아들 잘 챙기기나 해. 이영숙 씨의 말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새댁한테 좀 따뜻하게 대하지. 하지만 이영숙 씨는 듣지 못한 척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반지하였어요. 이영숙 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얼굴이 확 굳어졌거든요. 여기서 살라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돈 모아서 곧 전세로 옮길게요. 정희 씨가 밝게 말했지만 이영숙 씨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 그거 해서 돈이나 되니? 지금은 12명 정도 가르치고 있어요. 됐어. 우리 아들 월급이나 축내지 마. 이영숙 씨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반찬도 변변찮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편을 챙긴다고. 도연 씨가 황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요리 잘해요. 제가 매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봤자 애들 입맛이지. 제대로 된 반찬은 엄마가 해줘야 해. 그날 이후로 이영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왔어요. 우리 아들 굶기면 안 되니까. 정희 씨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이영숙 씨는 한 번도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군인 아버지라더니 딸 하나 월세방에서 살게 하고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네. 정희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도 의아했습니다. 정희야, 너 아버지는 군대에서 뭐 하시는 분이야? 그냥 군인이세요. 계급이 어떻게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못 배워서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이영숙 씨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뭐, 높은 계급이면 자랑했겠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학이 생겼어요. 뭐, 벌써? 이영숙 씨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이었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저희가 준비했어요. 걱정 마세요. 준비? 월세방에서 애를 키운다고? 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는 좋지. 근데 걱정이 태산이네. 이영숙 씨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식당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정희 씨가 손님들 앞에서 계산을 하려 했을 때였죠. 제가 낼게요, 어머니. 됐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렸고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생색내지 마. 남들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식당 주인도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집에서 다시 폭발한 거였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영숙 씨의 고함과 함께 머리채가 잡혔고 정희 씨는 결국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복도엔 정희 씨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와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뱃속의 아이뿐이었죠. 정희 씨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껐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릴 순 없어. 이겨내자. 그날 밤 정희 씨는 피아노 학원 연습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희한테 사과해 주세요. 제발요. 사과? 내가 왜? 이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임신 중이에요. 어젯밤 연습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 잘못이야? 생색 내려고 계산하려던 게 잘못 아니고. 도연 씨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체면? 그래, 체면이 중요하지. 돈도 없는 주제에 남들 앞에서 계산하려 들면 우리가 뭐가 돼? 이영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가 이영숙 씨네 가게 앞을 지나다가 들렀습니다. 영숙 씨, 어제 새댁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 잘못도 모르고. 아니, 그래도 임신한 몸인데 머리채까지 잡으시면 어떡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생색만 내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좀 따뜻하게 대하면 안 돼요? 이영숙 씨는 손님이 들어오자 말을 끊고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가게를 나섰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정희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사과하고 싶대요. 정희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냉랭하게 바라봤습니다. 알면 됐어. 앞으로 조심해.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나서지 마. 내가 할 일이나 잘하고.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 씨가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이영숙 씨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도연 씨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 씨, 저 당분간 친정 근처에서 지낼게요. 뭐? 왜 갑자기? 어머니랑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며칠 뒤 이영숙 씨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법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댁 아드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영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우리 민수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부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댁 아드님이고요. 뭐? 폭행? 이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베, 우리 애를 때린 놈이 합의를 원한다고요?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해자가 상급자 자제분이라 사건이 조용히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무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이런 일 앞에선 아무 힘도 없었거든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부대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관이 나간 뒤 이영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희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했지? 이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정희 아버지 연락처 좀 알려줄래? 어머니, 갑자기 왜요? 됐고, 빨리 알려줘. 이영숙 씨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며느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희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희야, 들어가도 되겠니? 이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아 이영숙 씨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야, 미안한데 네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정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요? 갑자기 왜요? 사실은 민수가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어. 그런데 가해자가 높으신 분. 아들이라 사건이 묻힐 것 같다고 하더라. 이영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정희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고맙다, 정희야, 정말 고맙다. 이영숙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정희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시동생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대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부대냐? 춘천 쪽이라고 들었어요. 알았다. 내일 오전에 같이 가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영숙 씨와 정희 씨는 부대 앞에서 만났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그래, 고맙다.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이영숙 씨는 역시 평범한 아저씨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희 씨가 반갑게 달려가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은 시어머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 장군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영숙 씨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법무관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이영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의무대에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요. 큰 부상이 없다니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에요.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박 장군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법무관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가해자는 이등병 강태준입니다. 아버지가 육군 소장이십니다. 소장? 이영숙 씨는 그게 무슨 계급인지 잘 몰랐지만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건이 조용히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애를 때렸는데.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장군님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담당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연대장은 김성훈 대령입니다. 김성훈 대령, 알겠습니다. 박 장군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직접 연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민간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법무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 장군님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이걸 연대장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법무관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예비역 소장, 박노식? 순간 민원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법무관은 황급히 자세를 고쳐 경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소장이 뭐예요? 법무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 2개입니다. 투스타 장군이십니다. 뭐? 별 2개? 이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토록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의 아버지가 바로 장군이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정희 아버지가? 이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딸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몰라 뵙고. 이영숙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평범한 아저씨라고 무시했던 것, 월세방에서 산다고 무시했던 것, 며느리를 머리채 잡고 내쫓았던 것. 모든 게 부끄러움으로 밀려왔어요. 연대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법무관이 앞장서 걸어갔고 박 장군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군인들이 경례를 했어요. 차렷 경례. 이영숙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영숙 씨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머릿속으론 부대 안장면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경례를 하더라. 차렷, 경례. 결혼식 날 평범한 아저씨라고 속삭였던 자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기 정희야. 네, 어머니. 민수는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빠가 잘 처리하셨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 덕분이지, 정말. 이영숙 씨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높게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도연 씨가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희야, 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부대에서 쉬고 있어. 큰 부상은 없다고 하더라. 휴, 다행이다. 정말 걱정했어요. 도연 씨는 안도하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고 이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너희끼리 얘기해. 어머니,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니야, 피곤해. 내일 봐. 이영숙 씨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식탁 위엔 며칠 전 구겨진 영수증이 아직 놓여 있었는데 3만 원짜리 영수증이었어요. 이 종이 하나 때문에 사람 머리채를 잡았지.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머리채를 움켜쥐었던 손의 감촉,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정희 씨의 창백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었나 봐. 이영숙 씨는 영수증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복내야. 영숙 씨 집에 있어?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 민수 괜찮대? 네, 할머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대요. 휴, 그나저나 세댁은 어떻게 됐어? 임신한 몸으로 고생했겠다. 집에 갔어요. 할머니는 이영숙 씨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영숙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고민 있는 얼굴인데 나한테 말해봐. 할머니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희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말로요. 알아. 내가 다 봤잖아. 머리채 잡던 거. 이영숙 씨는 고개를 떨궜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며칠 전인데 오늘 정희 아버지 뵈니까 투스타 장군이시더라고요. 뭐? 장군이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부대 가니까 모두가 격려하고 한마디에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소장이 와서 사과하고. 세상에, 그럼 새댁이 장군 딸이었어? 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가난하다고,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무시했어요.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결혼식 날 장인어른 보고 평범한 아저씨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봤으니 그렇지.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잖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머리채 잡은 사람한테. 이영숙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이영숙 씨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영숙 씨, 진심으로 미안하면 되는 거야. 장군 딸이라서가 아니라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말은 쉽지, 할머니. 천천히 해. 오늘 당장 할 필요 없어. 마음 정리하고 진심 담아서 하면 돼. 할머니는 일어서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생각 좀 해봐. 내일 또 올게. 문이 닫히고 이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 거만했을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핸드폰을 꺼내 정희 씨에게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고 다시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미안하다. 이 세 글자로 끝날 일이 아니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어.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지.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칼질을 시작했어요. 뚝뚝뚝. 정희가 임신했으니까 미역국이 좋겠지. 몸에도 좋고. 새벽 5시까지 이영숙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미역국, 나물 반찬, 조림, 겉절이, 계란찜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될까? 마음이 전해질까? 해가 뜨자 반찬통에 음식을 하나씩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일단 이걸 갖다 주고 말은 그때 하자. 용기 내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과연 정희가 받아줄까, 나를. 이영숙 씨는 반찬통을 든 채 정희 씨 집 앞 복도에 서 있었는데 초인종 버튼 앞에서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며칠 전에 머리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희 씨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 정희야, 자고 있었니?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지?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정희 씨는 문을 열어줬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거 새벽부터 반찬 좀 만들어 봤어. 임신했는데 잘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식탁에 놓으세요. 응,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인데 몸에 좋을 거야. 정희 씨는 반찬통을 받아 식탁에 놓으며 뚜껑을 열어봤어요.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응, 고맙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침묵만 흘렀어요. 이영숙 씨는 손을 비비작거리며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왔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이영숙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한 짓, 너 머리채 잡고 집에서 쫓아낸 거,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어머니.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나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했어.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무시했어. 월세방에서 산다고, 피아노 학원 강사라고, 가진 것 없다고. 정희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그랬지. 내 아버지 보면서도 평범한 아저씨라고 생각했고,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정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서운함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부대 가서 내 아버지 뵈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 모두가 격려하고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정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장군이라서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이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 뭐려? 내 아버지가 장군이든 아니든 너는 우리 며느리잖아. 우리 도연이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영숙 씨는 정희 씨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 씨가 살짝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해봐. 저 정말 서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요. 정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반찬 갖다 주실 때마다 고맙다기보단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굶기면 안 되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정희야, 미안해. 중식당에서 계산하려 했던 것도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보고 정말 창피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머리채 잡히고 쫓겨났을 때예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뱃속엔 아기도 있는데. 이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나 그날 밤 너 쫓아낸 거 후회했어. 저도 아빠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하면 제가 만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랬구나. 아빠는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계급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 아빠 직업 말 안 하고 살았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다시 정희 씨 손을 잡았고 이번엔 정희 씨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 다시 한번 기회 줄 수 있겠니? 앞으론 진짜 딸처럼 대할게. 정희 씨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만에 다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아, 천천히 하자. 내가 기다릴게.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저도요. 고맙다, 정희야.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영숙 씨는 일어서며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반찬 잘 먹고 몸조리 잘해. 내가 또 올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문 밖으로 나서는 이영숙 씨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복도에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영숙 씨, 새댁한테 다녀왔어? 네, 할머니. 어땠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시작은 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영숙 씨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돼. 진심은 통하는 거야. 네, 할머니. 이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자.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어요. 이영숙 씨는 평소처럼 중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짬뽕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가 장군 딸이래. 투스타 장군이라던데. 그러니까 작은 중식당 하면서도 당당하지. 뒷배가 있으니까. 이영숙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을 내왔습니다. 여기 짬뽕 나왔습니다. 아, 사장님, 혹시 사돈 되시는 분이 박노식 장군님 맞으시죠? 손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희 아들도 군대 가는데 혹시 좋은 보직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어떻게 해. 다른 손님도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사돈 되시잖아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죄송한데 그런 부탁은 드릴 수 없어요. 에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영숙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이 나간 뒤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요즘 손님들 이상하지? 할머니, 자꾸 부탁을 해요. 군대 보직 좀 잘 넣어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동네에서 다 소문났거든. 내가 장군 사돈이라고. 이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저 이런 거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장군 사돈을 보는 것 같아요. 조심해, 영숙 씨. 이런 소문 나면 이상한 사람들도 꼬이거든. 네, 할머니.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어머니, 회사에서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도연 씨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장인어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곧 군대 가는데 좋은 보직 좀 부탁해달라고. 이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그런 부탁 드릴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부장님이 계속 압박하시는 거예요. 사돈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협박이잖아. 어머니, 어떡하죠? 이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일 내 회사 주소 알려줘. 어머니, 왜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할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정희한테는 말하지 마. 다음 날 이영숙 씨는 도연 씨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부장을 찾자 잠시 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십니까? 저 강도연 어머니 이영숙입니다. 아, 사장님 어머니시군요. 무슨 일로? 부장님, 우리 아들한테 이상한 부탁 그만하세요. 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인어른한테 부탁해서 아들 군대 보직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하셨죠? 아, 그게 사돈 되시잖아요. 이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는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거 숨기고 살았어요. 이런 일 때문에요. 이영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이영숙 씨는 돌아서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했네.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 씨였어요. 어머니, 도연 씨한테 들었어요. 회사까지 가셨다고요. 응, 미안해, 정희야.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처음이에요. 당연한 거지. 넌 우리 며느리잖아. 우리 가족이고. 어머니, 정희야,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정이야. 전화를 끊고 이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숙 씨, 어디 갔다 와? 할머니, 도연이 회사 갔다 왔어요. 왜? 부장이 정희 아버지한테 부탁하라고 압박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똑바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영숙 씨, 이제 진짜 며느리 지키는 시어머니 됐네. 그런가요? 그럼 예전 같으면 며느리 팔아서라도 해결하려 했을 텐데. 이영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저 변한 것 같아요. 잘 변한 거야.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며느리를 지키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네. 마음이 뿌듯했어요. 며칠 뒤 이영숙 씨는 중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이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 이전 문제로 좀 막혀 있습니다. 이영숙 씨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장님 사돈 되시는 분이 박노식 장군님이시잖아요. 한 번만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대표님,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 성사되면 사장님께도 당연히.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이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나가세요. 다시 한 번 말 안 할 겁니다. 최 대표는 명함을 식탁에 놓고 나갔고 이영숙 씨는 그 명함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이 없네. 저녁 무렵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영숙 씨, 오늘 또 누가 왔다며?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에서 봤어. 건설업체 사람이라던데. 네, 군부대 이전 문제로 장군님한테 연결해 달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끝이 없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떡하려고. 그때 정희 씨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할머니. 정희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너희 둘이 얘기해. 정희 씨가 이영숙 씨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영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어머니, 쟤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장군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 정말 이런 게 싫어서 아빠 직업 숨기고 살았어요. 정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 내 마음 알아. 근데 정희야. 이영숙 씨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당당하게 살면 돼. 감사해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이영숙 씨는 박 장군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군님, 저 정희 시어머니 이영숙입니다. 아, 사돈, 무슨 일이십니까? 이영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박 장군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요. 그냥 무시하십시오. 네, 장군님. 사돈, 정희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숨기고 살았죠. 박 장군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사돈께서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이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릴 때부터 이런 시선을 받으면서
다음 날 이영숙 씨는 중식당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본 식당은 개인 부탁이나 청탁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안내문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이 확실하네. 장군 사돈 뒀다고 우쭐할 법도 한데.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와 안내문을 봤어요. 영숙 씨, 이거 잘했어. 확실하게 선 그어야지. 네, 할머니. 이제 이런 일로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오후에 정희 씨가 도연 씨와 함께 가게로 왔습니다. 어머니, 안내문 봤어요. 응, 정희야, 괜찮지? 네, 어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도연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도연아,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함께 해결하면 돼.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 정희야, 우리 당당하게 살자. 이영숙 씨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로를 지키는. 며칠이 지나고 이영숙 씨의 중식당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안내문 덕분인지 이상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영숙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요. 사돈, 저입니다. 박 장군님 목소리였어요. 이영숙 씨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 장군님,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박 장군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셨군요. 네, 장군님 한 20년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영숙 씨는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살려면 해야죠. 박 장군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어요. 사돈, 최근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게 괜찮습니다. 정희한테 들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요. 이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안내문도 붙였고요. 사돈께서 정의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장군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영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장군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무시했는데. 사돈,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박 장군님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사돈,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장군님. 사실 정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혼자 정희를 키웠습니다. 이영숙 씨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랬었나요? 몰랐습니다. 네, 정희가 6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죠. 박 장군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군인이다 보니 자주 집을 비웠고 정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장군님, 정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박 장군님은 이영숙 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정희를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지셨잖아요. 사돈께서 정의를 지켜주시는 걸 보고 정말 안심했습니다. 장군님, 저 이제 정의를 우리 딸처럼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박 장군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굽혔어요. 이영숙 씨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제가 인사드려야죠.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군님이 나간 뒤
이영숙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군님이 저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다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어머니 없이 자란 애를. 그날 저녁 이영숙 씨는 정희 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정희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이영숙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 아버지가 가게에 오셨어. 아빠가요? 응, 너를 부탁한다고 하시더라.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야, 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다며? 네, 제가 6살 때요. 그랬구나, 나 몰랐어. 이영숙 씨는 정희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어머니 없이 자란 애를.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이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야, 이제 내가 내 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짜 어머니처럼. 어머니. 정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이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나를 며느리로 받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어요. 밖에선 도연 씨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이영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장군님이 정희를 부탁하셨다. 나는 이제 정희의 진짜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애를 내가 그렇게 대했다니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아껴야지.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고 이영숙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한 달이 흘렀어요. 이영숙 씨와 정희 씨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병원 갔다 오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이영숙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에요. 근데 혼자 가기 좀 무서워서요. 알겠어. 지금 갈게. 이영숙 씨는 앞치마를 벗고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정희 씨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오셨어요. 같이 들어가 주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 아기예요. 그래, 잘 크고 있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산모분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지내세요. 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이영숙 씨가 정희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 많이 줬지.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임신 초기에 내가 너를 쫓아냈잖아.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야, 나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영숙 씨는 길가 벤치에 앉으며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봐, 정희야.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야, 나 진심으로 미안해. 결혼식 날부터 너를 무시했고 중식당에서 계산하려는 너한테 화내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어. 이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너 임신 중이었잖아. 내가 정말 미쳤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끝까지 말할 거야. 나 너무 부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잤어. 정희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서운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다 괜찮아요. 정희야, 용서해줘. 이 못난 시어머니를. 어머니, 진작에 용서했어요. 어머니가 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봤어요. 정희 씨는 이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정희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어머니가 해주시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 가게 가자. 내가 맛있게 해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중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가게에 도착해서 이영숙 씨는 주방에서 정성껏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우리 아기 생각해서.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정희 씨가 짜장면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영숙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식사를 마치고 정희 씨가 일어서려는데 이영숙 씨가 말했어요. 정희야, 잠깐만. 네, 어머니. 이영숙 씨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 게 있어. 뭐예요? 상자를 열자 금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결혼할 때 받았던 거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건데. 괜찮아. 너는 내 며느리잖아, 우리 딸이고. 이영숙 씨는 반지를 정희 씨 손에 끼워 주었어요. 정희야,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희 씨는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희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꼭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집에 왔을 때 정희 씨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도연 씨 봐. 어머니가 주신 거야. 어머니 결혼 반지래. 우와, 어머니가 우리 딸이라고 하셨어. 도연 씨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정희야,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숙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 생긴 것 같아. 정희야,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마음이 따뜻해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영숙 씨는 중식당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오후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바빠? 아니요,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으며 웃었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새댁이랑 잘 지내지? 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딸 같아요. 잘됐다. 영숙 씨, 처음엔 어쩌나 싶었는데. 이영숙 씨는 차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못됐죠? 그래도 변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정신 차렸어요. 할머니는 이영숙 씨 손을 툭툭 두드렸어요. 뭐,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 씨와 도연 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정희야, 도연아, 어쩐 일이야? 도연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좋은 일? 제가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요. 이영숙 씨는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정말? 축하한다. 도연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려고요. 정희 씨가 이영숙 씨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건데?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예약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빠질게.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할머니도 같이 가세요. 아니야, 가족끼리 있어야지. 나는 괜찮아. 할머니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어머니, 가게 문 닫으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알겠어. 금방 정리할게. 이영숙 씨는 빠르게 가게를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어머, 여기 비싸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도연아, 고맙다. 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너희도 많이 먹어. 식사를 하던 중 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승진 축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응? 무슨 이유? 도연 씨는 정희 씨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 네, 어머니가 변하셔서 정희가 정말 행복해졌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엔 정희가 집에 오면 자주 울었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이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정희가 웃으면서 어머니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정희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요. 당연한 거지. 너는 우리 딸이야. 이영숙 씨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나를 며느리, 아니 딸로 받아줘서.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도연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제주도 여행권이에요. 어머니랑 정희 아버님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뭐? 장군님이랑? 이영숙 씨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장군님이랑 내가 무슨. 어머니, 두 분 사돈이시잖아요.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셨으니까 이번 기회예요. 정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빠도 좋다고 하셨어요. 사돈과 여행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정말? 네, 어머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영숙 씨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너희들. 어머니가 더 고마우시죠. 저희 가족 만들어주셔서요. 도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며느리가 딸이 되고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어요. 영수가, 너 잘했어. 앞으로도 잘하자. 그날 밤 이영숙 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영숙 씨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엔 박 장군님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돈,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장군님, 근데 제가 장군님이랑 여행을 오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박 장군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사돈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생겨서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에요. 그러십니까? 저도 여행으로는 처음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박 장군님이 운전을 하고 이영숙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창문 열어도 될까요? 네, 좋죠.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장군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네요. 첫날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어요. 사돈, 괜찮으십니까? 네, 장군님, 너무 좋아요. 식사를 하던 중 박 장군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요즘 정희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돈 덕분입니다. 이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군님. 제가 정희한테 못되게 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변하셨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박 장군님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정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군인이라 자주 집을 비웠고 정희는 외로웠을 겁니다. 힘드셨겠어요, 장군님. 그래서 정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박 장군님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사돈께서 정희를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걱정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닙니다. 사돈, 지금은 달라지셨잖습니까? 정희를 딸처럼 대해주시고요. 장군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박 장군님은 이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의를 지켜주셔서요. 앞으로 우리 사돈지간으로 잘 지냅시다. 두 사람은 잔을 들어 마주쳤어요. 이틀째 되는 날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박 장군님은 건강하게 앞서 걸었고 이영숙 씨가 뒤따랐어요. 사돈, 괜찮으십니까? 네, 장군님 괜찮아요. 중턱에서 쉬며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사돈, 저기 보세요. 바다가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박 장군님이 물통을 건넸어요.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상에 거의 다 올랐을 때 박 장군님이 멈춰 섰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박 장군님은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사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예요?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희 어머니가 쓰던 겁니다. 이제 사돈께 드리고 싶습니다. 장군님, 이건 너무 귀한 건데요. 사돈께서 정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셨으니 받으셔야죠. 이영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받았어요. 장군님, 감사합니다. 소중히 하겠습니다. 정희도 기뻐할 겁니다. 정상에 올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장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이 불어왔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이영숙 씨는 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정희야. 내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시더라. 이영숙 씨는 목걸이를 꺼내 정희 씨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내 아버지가 주셨어. 내 엄마 것이었대. 어머, 엄마 목걸이. 정희 씨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차세요. 이제 어머니가 우리 엄마니까요. 정희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희야, 우리 딸.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고 두 사람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정희의 진짜 엄마야. 석 달이 흘렀어요. 정희 씨의 배는 많이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영숙 씨는 매일 정희 씨 집에 들러 챙겨주었어요. 정희야, 밥 먹었어? 네, 어머니, 아까 도연 씨가 해줬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이영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다 떨어졌네. 내일 새로 만들어 올게. 어머니,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너 우리 딸인데. 정희 씨는 소파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이제 곧 나아요. 설레요. 그래, 우리 손주 곧 보겠네. 이영숙 씨도 옆에 앉아 정희 씨 배를 만졌습니다.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어머니, 저 진짜 행복해요. 어머니 있어서요. 나도 행복해, 정희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일찍 퇴근했어요. 도연 씨는 아내 옆에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보기 좋다. 나는 갈게. 어머니,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숙 씨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새댁배 많이 불렀지? 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손주 보면 진짜 좋아. 영숙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영숙 씨는 집에 들어와 아기 옷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산 거였어요. 이거 입히면 예쁘겠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이영숙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도연이에요. 정희가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뭐? 지금? 알았어. 나도 지금 갈게. 이영숙 씨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도연 씨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도연아, 어머니, 정희가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많이 힘들어해? 네, 진통이 심한 것 같아요. 이영숙 씨는 분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정희 씨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힘내. 시간이 흘러 새벽 5시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이영숙 씨와 도연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우리 아기 나왔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3.2kg입니다. 여자아이요? 이영숙 씨는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 조금 뒤 정희 씨가 회복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희야 고생했어. 이영숙 씨는 정희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딸이래요. 알아, 들었어. 건강하게 잘 나았어. 잠시 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자, 엄마한테 갑니다. 아기를 정희 씨 품에 안겨주자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엄마야. 이영숙 씨는 옆에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할머니잖아요. 내가? 이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야.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정희야, 고맙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도연 씨도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영숙 씨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윤서연이 어때? 서쪽 서자에 연꽃 연자, 아름답게 피어나라는 뜻이야. 정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머니 서연이.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이영숙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장군님이 들어왔어요. 정희야, 괜찮니? 아빠, 고생했다, 우리 딸. 박 장군님은 정희 씨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우리 손녀 보세요. 이영숙 씨는 아기를 박 장군님께 보여줬어요. 예쁩니다, 우리 외손녀. 박 장군님도 아기를 안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지으셨습니까? 네, 장군님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서연이 좋은 이름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왔고 병실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영숙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완전한 가족. 일주일 뒤 정희 씨는 퇴원했어요. 이영숙 씨는 매일 정희 씨 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정희야, 미역국 끓여왔어. 많이 먹어. 감사해요, 어머니. 서연이는 잘 자? 네, 아까 젖 먹고 잤어요. 이영숙 씨는 아기 침대로 가서 서연이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 왔어. 작은 손이 움직이며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 귀여워. 정희야, 내가 안아도 돼? 네, 어머니. 이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친엄마한테 이렇게 안겼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이영숙 씨는 서연이를 안은 채 정희 씨 옆에 앉았어요. 정희야, 이제 내가 내 엄마야. 늦었지만. 어머니, 서연이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고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게. 정희 씨는 이영숙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희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희야, 퇴근했어요. 도연아, 일찍 왔네. 네, 서연이 보고 싶어서요. 도연 씨는 서연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 왔어. 이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너희 셋이 참 보기 좋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하는 거지.
저녁을 먹고 이영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갈게. 너희 가족끼리 있어.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일 또 올게.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숙 씨는 달을 올려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좋은 시어머니, 아니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이영숙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서연이를 안아봤다. 작고 예쁜 우리 손녀 정희한테도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다. 늦었지만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리 딸 정희, 우리 손녀 서연이 사랑한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고 이영숙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영숙 씨의 중식당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정희 씨와 도연 씨, 그리고 서연이, 박 장군님까지 함께였어요. 어서 오세요, 장군님. 사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어야죠. 이영숙 씨는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내왔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정희야, 너는 앉아 있어. 우리 서연이도 할머니 가게 첫 방문이네요. 도연 씨가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손녀 예쁘지? 예쁩니다, 사돈. 박 장군님도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평생 장사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정희가 참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박 장군님은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희야. 이영숙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미안해요. 처음엔 정희를 못되게 대했는데.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야, 끝까지 말할게.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가난하다고, 변변찮다고. 이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정희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사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변하는 거죠. 박 장군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정희야, 우리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희 씨는 이영숙 씨를 꼭 안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모였네. 할머니, 오세요. 우리 서연이 보러 왔어.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영숙 씨가 변한 거지. 이영숙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두가 이영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죠. 맞아요, 어머니.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영숙 씨는 정희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박 장군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도 배웠어요.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도연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이영숙 씨는 서연이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 서연아, 할머니가 알려줄게.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인정하고 변하면 되는 거야. 아기는 작은 손으로 이영숙 씨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늦게 배웠지만 너한테는 처음부터 잘 가르쳐 줄게. 가족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이영숙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이영숙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